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산이 많은 부산의 특성상 원도심 지역 학교 주변의 통학 환경은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수영구 수영경찰서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신설로 수영구 치안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5060 세대를 신중년이라고 하는데요. 늘어난 노후 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사랑의 열매가 선정한 착한 가게인 사하구 괴정동의 중식점과 하단동의 곱창전골 전문점을 소개합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초등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이후 관계기관에서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산이 많은 부산의 특성상 원도심 지역 학교 주변의 통학 환경은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백양산 아래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교문에서 몇 발자국 지나지 않아 안전펜스가 설치된 보행로가 뚝 끊깁니다. 더 이상의 보행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란 선이 그어져 있지만 보행자가 발 디딜 곳은 부족해 보입니다. 학교 앞 극심한 혼잡으로 등하교 시간에는 시간제 일방 통행이 적용됩니다. 보행선에 펜스가 설치 안 됐다는 게 제일 문제점이고, 그다음에는 여기 상거리 사각지가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차 내려오는 차 일방 통행사 서로가 맞부딪히기 때문에 교통정리에 애로사항이 좀 있다 하는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학교 앞입니다. 교문을 나서자 오거리가 펼쳐집니다. 가파른 언덕에서 차량이 내달려오지만 신호등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들 학교 주변은 경사가 급하고 차도와 보행로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가 대부분이라 안전펜스 설치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위협합니다. 구포 3동의 경우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북구 13개 동 중 가장 낮은 67%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막 주차 공간이 없어 놓으니까 막 차를 내가 어떨 때는 연락이 될 때는 막 근데 근데 북구청 자주 전화합니다. 좀 이제 아들 등교 시간만큼 좀 차 좀 빼려고 좀 주차 단속 좀 해더라고. 이렇게 차가 막 앞에 가리는데 애들은 또 뛰댕기거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 분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원도심의 경우 주차 공간 확보 등의 이유로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등하교 시간에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도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는 지금 이제 있는 구조들을 활용을 하되 지금 고온식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에 가속 방지턱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스쿨존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옐로존을 만들면은. 원도심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대다수가 보행로 부재 등으로 오히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수영구에는 경찰서가 없습니다. 인접한 2개 경찰서가 수영구 치안을 맡아왔는데요. 부산 마지막 경찰서 수영경찰서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영구 치안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수영경찰서가 첫 삽을 떴습니다. 355억 원을 투입해 수영사적공원 인근 8,9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수영구는 부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곳입니다. 남천동과 광안동 등은 남부경찰서가, 수영동과 망미동은 연제경찰서가 맡고 있습니다. 수영구에는 광안리해수욕장과 밀락수변공원, 도시철도 2, 3호선 환승역 등이 있지만 독립경찰서 부재로 치안 공백이 지적돼 왔습니다. 경찰 서비스의 수준은 높아지고 지역은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영구는
무한한 관광 잠재력을 바탕으로 부산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해 나가리라 봅니다. 수영경찰서 신설이 정부 승인을 받은 것은 2014년입니다. 2016년 설계 용역에 들어갔지만 이후 부지 선정과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건립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정부 승인 9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우리 수영구민의 수군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수영구도 다른 구처럼 우리 독립된 경찰서가 있어야 안 되나 많은 국민들이 염원을 했습니다. 수영경찰서 신설로 수영구 치안 확보는 물론 남부서와 연제서의 업무 과중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영경찰서는 2025년 6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젊은이도 고령자도 아닌 은퇴 이후 5060 세대, 요즘 신중년이라고 하는데요. 늘어난 노후 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은퇴보다는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61살 전익추 씨. 1년 전 재가복지센터 대표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동안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기반으로 신중년을 위한 생애 재설계 교육과정이 기회가 됐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한 시간은 힘들었지만 열매는 달콤합니다. 우리 아는 만큼만 보이고 이제 내 아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주변에 이런 나이 드신 분들하고 또 상대를 해보니까 또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주고 또 그 모습들이 결국 우리 노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10년, 20년 후의 모습인데 거기서 서로 또 이제 배울 점 내지는 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주로 퇴직하는 5060 세대. 은퇴 이후 건강에 별 문제가 없고 재취업을 희망한다면 용기를 낼 것을 강조합니다. 노화라는 것이 결국은 퇴화가 아니라 발달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끝까지 자기 삶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는 50 이후는 특히 60 이후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의 본연의 어떤 삶을 발견을 했으면 좋겠고요.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면서 부산시가 지원하는 생애 재설계 대학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5, 60대 이른바 신중년을 위한 생애 재설계 대학 교육 현장마다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교육 후 봉사단 파견에서 동아리 활동은 물론 노인지도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인기입니다. 그분들이 강사를 되기 위한 것보다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자기의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 수업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동안 이미 갖고 있던 재능과 함께 노인 대상으로서의 그런 그 역할 전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회 참여를 통하여서 자기의 또 남아있던 재능을 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부산은 신중년층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은퇴가 아닌 새로움에 도전하는 인생 2막을 시작한 신중년들. 신중년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재취업 활성화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인 사랑의 열매에서 선정한 착한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하구 괴정동의 자장면 가게와 하단동의 곱창전골 전문점을 소개합니다. 사하구 괴정동의 복개도로변에 있는 한 중식점. 점심시간이면 대기줄이 생깁니다. 미리 주문을 한 뒤 들어간 가게. 앉자마자 내주는 요상한 음식.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옥수수 마탕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는 음식인 짬뽕밥이 나옵니다. 큰 새우 한 마리와 오징어 그리고 채소들. 특별히 맵거나 짜지 않는 순한 맛입니다. 가격은 짬뽕과 같은 5,000원. 그런데 자장면은 4,000원이고 여름철에만 하는 밀면도 5,000원입니다.
중국집 밀면 치고는 맛있어요. 자장면은 좀 어떻습니까? 맛은 있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진짜 나는 그 맛. 근데 좀 맛있어. 가격이 좋잖아요. 탕수육도 9,000원에 맛볼 수 있습니다. 자장면과 짬뽕 그리고 탕수육을 시켜도 2만 원이 안 됩니다. 남구에서 15년 그리고 이곳 사구에서 5년째 됐다는 이 가게. 착한 가격 업소는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매달 기부하는 착한 가게입니다. 제 조그마한 보탬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하고 고객님들도 항상 저를 갖다가 믿고 찾아주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영업. 다음으로 찾은 곳은 동아대가 있는 하단동. 여기 44년째 곱창 전골만 고집한 가게가 있습니다. 식사 메뉴는 돌곱창 전골. 전골과 함께 라면이나 우동사리를 넣어 먹습니다. 향만 맡아도 고소합니다. 시원한 물김치도 곁들이면 입안이 깔끔해집니다. 곱창을 먹고 난 후 마무리는 역시 볶음밥. 불판에 밥알이 조금 눌러붙을 정도로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전골 1인분은 10,000원, 볶음밥은 2,000원입니다. 저도 이 가게를 안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건 돌판이 사라진 것, 그리고 식사 손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건 이웃 나눔을 실천하는 주인장의 따뜻한 마음 씀씀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비롯해 각종 후원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는 착한 가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줄이고 해서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우리들보다가 뭐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오시면 늘 뭐 이렇게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막 격려를 해주시고 이러니까 또 이제 거기서 또 다 사실 힘을 얻고. 오랜 세월 한 자리를 지킨 탓인지 손님이 없어도 쉽게 문을 닫지 못한다는 이 가게. 명절만 쉬고 일요일에도 문을 연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영도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0대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2,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해운대구 좌동의 한 오피스텔 11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입주민 8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한 개 호실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4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가스레인지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풍수해 종합대책과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먼저 인명피해 제로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저지대와 지하공간 침수 피해 집중 대응과 폭염 취약계층을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침수 위험 정보 등 대시민 정보 제공 서비스인 도시침수 통합정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등 올여름 자연재난 예방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부산교대가 부산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글로컬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2년여 만에 통합이 추진되는 건데요. 종합교원 양성기관을 만든다는 구상인데 교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교대가 부산대와의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최종 의결기구인 교수회의에서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교수회의는 17일 서면으로 진행했는데 대상자 75명 가운데 68명이 참여해 찬성 41, 반대 27로 가결됐습니다. 두 대학이 통합해 사업에 참여하면 정부 지원금이 1.5배가 돼 5년 동안 1,5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대 학생과 동문회 등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셉니다. 학생들은 교수회의를 앞두고 임시학생총회를 열고 통합은 물론 글로컬 대학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초등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교육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 본부는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의견을 무시해가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글로컬 사업 지원을 위해서 모든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교수회의 직전 회의 방식을 서면으로 바꾼 데 대해
교수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거의 다 왔을 무렵에 학교 측으로부터 문자, 톡이 온 거예요.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합니다. 대면으로 해서 교수들끼리 찬반 의견을 충분히 내고 토론을 한 다음에 의사결정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22일부터 수업을 거부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교대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대 사범대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단독 단과대 형태로 통합하고 부산대 다른 과 학생들의 복수 전공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산대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 교원 양성기관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부산 교대의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충분하게 논의를 하면서 이 통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최고의 교원 양성 기관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고.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이 본격화하면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C 뉴스 박임혜입니다. 과거 쓰레기로 가득했던 매립장이 화려한 시민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해운대 수목원인데요. 기부금을 활용해 꽃으로 가득한 만남의 광장까지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해운대 수목원 입구입니다. 과거 쓰레기로 가득했던 곳이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3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합니다. 해운대 수목원이 진행한 단일 기부 사업 중 최고 금액인 기부금 10억 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녹지 공간은 시민들 만남의 광장으로 그야말로 쾌적한 쉼터가 됐습니다. 기부의 상징성을 더하기 위해 대한민국 1호 조경기술사 정연성 대표가 공간 구성과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수목원 입구가 쓰레기 더미로 있는 것보다도 수목원이 이렇게 연장돼 나오면서 부산 시민한테 아주 화사한 공간으로 선물하고 싶었었어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쓰레기 매립장의 화려한 변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운대 수목원. 지난 2021년 5월 임시 개방 이후 장미원과 생태연못까지 조성되면서 누적 관람객 32만 명을 돌파할 만큼 도심 속 휴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장미원에는 150종 3만 천주의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어 볼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마음도 넓어지고 기분이 좀 좋네요. 부산시는 올해만 수목원의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며 더욱 풍성한 수목원을 조성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부 사업을 통해서 해운대 수목원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입구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계속 들어갈수록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낄 수 있는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그런 아름다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해운대 수목원은 1단계 구역과 주차장 등을 임시 개방해 주차비와 입장료 없이 무료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아레나 공연장을 포함한 공연시설과 쇼핑몰, 호텔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1위의 공연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과 19일 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은 부산 지역 내 후보지를 선정해 단지 내 공연장 운영과 문화 콘텐츠 제공 등 노하우를 제공하고 시는 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는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가 들어서면 K-팝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부산이 문화산업과 관광을 이끌어가는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서구 명지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관계 고립 위험성이 높은 1인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취약 독거 중장년 똑똑 안부 확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마다 홀로 사는 중장년 가구와 협의체 위원이 1대1 연락체계를 만들어 달걀 전달과 함께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협의체 관계자는 위원들이 회의 참석 수당을 모아서 복지펀드에 기부해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경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지역 식당들이 포장과 배달을 통해 얻은 매출이 처음으로 매장 내 식사 매출을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폐지된 이후에도 배달이나 포장 수요가 꾸준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경실련이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매립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필요하면 총리실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가 K2 군공항 후적지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처럼 개발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접 두바이를 방문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부터 설립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도 공약했던 만큼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 남부소방서 망미 119 안전센터는 지난 17일 성모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과 실습 등 소방 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산 남구보건소는 11월까지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늘은 새 칫솔 바꾸는 날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새 칫솔 바꾸는 날은 장애인들에게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해 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지난 19일 구청 민원실에서 관내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SNS 캐릭터 조형물 설치 행사를 가졌습니다. 서구 동대신 3동 작은 행복 나눔회는 지난 18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어르신 80여 명을 모시고 의령 합천 일원으로 어르신 문화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서구 서대신 4동 시약센터 주민협의체는 지난 19일 도시재생대학 수료 주민 30여 명과 함께 서대신 4동 샛들마을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경주 행복황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구 아미동 아미농악 전통지킴이는 지난 19일 아미농악 행복마을 프로그램으로 숟가락 난타 교실을 개강하고 8월 4일까지 아미골 행복센터에서 총 12회차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